안녕하세요.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. 울산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두 번이나 낙찰을 받고 잔금을 미납을 했어요. 그래서 세 번째 또 나왔습니다.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. 사건 번호는 2018-5029번입니다. 여러분 입찰하시면 안 되겠죠? 7월 25일 날 또 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. 세 번째예요. 처음에 이제 감정가 2억 5,500에서 시작을 해서 최저가 1억 6,320만 원일 때 한 사람이 1억 6,320일 때 1억 6,500을 쓰고 단독 입찰입니다.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어요. 잔금 미납.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재경매가 나온 거예요. 재경매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1억 6,320에서 그때 1억 6,320에서 낙찰됐었는데 그 금액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.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. 그 다음 또 유찰되니까 1억 3,056만 원이 됐습니다.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. 또 이제 내려가서 1억 448만 8천 원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내려가서 8,355만 8천 원까지 내려왔어요. 그런데 아무리 요즘 뭐 부산, 울산, 경남 지방에 아파트 시세가 내렸다 하더라도 일단 감정이 2억 5,500인데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2억은 넘을 건데요. 8,300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 입찰을 안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8,355만 8천 원일 때 용감한 한 사람이 또 입찰을 합니다. 그것도 뭐 8천 몇백이 아니고 1억 5,300 얼마로. 그랬는데 이 사람도 또 미납을 했어요. 두 번이나. 미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입찰 보증금을 못 돌려받죠.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겁니다. 처음에 낙찰 받았던 사람, 이 사람은 최저가가 그때 1억 6,320이었으니까 10% 하면 1,632만 원이죠. 그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. 그 다음에는 재경매가 됐으니까 보증금이 30%잖아요. 8,300 얼마일 때 30% 하면은 2,몇백만 원이 되잖아요.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도 이 사람 못 돌려받는데도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. 문제 있는 거겠죠? 이번에 다시 8,355만 8천 원부터 또 진행을 합니다. 어떤 문제 있는지 보겠습니다.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부터 먼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. 매각물건 명세서 열어보겠습니다. 그 정도로까지 그런 거는 결국은 임차인 보증금 부분밖에 없어요. 보죠. 어떤 게 나오냐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6년 8월 4일 가압류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요.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나옵니다. 자,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,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소유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전입된 사람이 없다. 그 말이에요. 선순위건 후순위건 간에. 없다고 돼 있어요. 근데 이 부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라고 그랬죠.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. 그 아래 부분이 공란이거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야 된다 했죠. 부동산에는 각종 권리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. 그 기재들이 기재된 근저당도 있을 수 있고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. 압류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 가등기 그런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전 소유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말소 신청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말소가 돼야 돼요. 소멸이 돼야 돼요. 그럼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사항 없다. 소멸되지 않는 것이 해당 사항 없다. 다 소멸된다.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을구순위 1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딱 오는 것은 뭐죠?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전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으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답니다. 전세권 설정 등기 날짜가 어떻게 돼요? 보니까 2014년 7월 14일이에요. 2014년.
위에 최선순위 설정 등기는 2016년이에요.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여러분 말하는 말소기준 등기예요. 말소기준 등기는 2016년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2014년입니다. 2년이 빠르죠. 그죠? 자,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예를 들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,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전세권자가 나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겠다. 배당 요구를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인수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밑에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 재매각, 그러니까 재경매예요. 재매각, 이제 다른 사람이 잔금 납부를 안 해서 다시 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유념있게 보세요.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.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함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를 안 한 문제가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. 잘 분석해 보십시오. 라는 의미에서 입찰 보증금을 일반적으로는 10%죠. 10%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30%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그죠?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이제 분석 끝났습니다. 아, 전세권이 인수되는구나. 그러면 전세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전세권 금액, 인수하는 금액 플러스 내가 쓰는 금액, 그게 일반 시세보다 저렴해야지 경매 의미가 있구나.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. 간단한 건데 왜 두 사람이나 그렇게 당했을까요? 답답하네요. 보겠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로 다 끝냈습니다. 여기 보겠습니다.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. 임차인 현황에서 이러면 이제 전입은 안 했어요. 임차인 이모 씨가 있는데 전입 안 했고 확정 안 했고 전세권이 있으니까 뭐 확정할 필요도 없겠죠.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. 보증금 1억 7천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 2009년 12월 11일 날 현재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했고요. 그리고는 2014년 7월 14일 전세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2016년 8월 4일 가압류 돼 있고 2018년 4월 2일 돼 있는데 아까 최선순위 말소기준 등기는 여기고요. 이거보다 위에 앞서는 전세권입니다.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. 1억 7천 플러스 낙찰가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해야지 경매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여기서 다른 궁금하신 내용들 많죠.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잔금 미납을 했을 경우 못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? 법원에서 가집니까? 소유주한테 줍니까? 어떻게 됩니까? 그 돈은 나중에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낙찰금하고 합해가지고 배당하는데 채권자 배당에 쓰이게 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번에 8,300 얼마가 최저가예요.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. 만약에. 자, 그리고 여기 나오죠. 전 경매 보증금. 두 번의 미납이 있었어요. 두 번의 입찰 보증금이 있었죠. 1,몇백만 원, 1,600 얼마, 2,500 얼마, 그죠? 그 두 개를 합한 게 4,000 얼마예요. 이 금액도 포함하고.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포함한, 요 합한 이 금액으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. 이 금액에서, 경매는 진행 비용이 있어요. 경매 비용을,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거든요. 그게 이 사건은 200만 원이 좀 넘어요. 요 부분을 먼저 공제하고, 실제 그러면 1억 2,200 얼마, 그죠? 매각대금 플러스 전경매 보증금을 합해서 여기서 경매 비용 200만원 좀 넘게를 빼고 나머지 금액 1억 2,200 얼마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는 다음에 배당을 한다라는 거죠. 여기 전세권 1억 7천원, 그죠? 인수되는 거니까 낙찰자가 앉는 거라서 배당되는 게 아니고, 아까 1억 2천 얼마죠? 그죠? 1억 2천 얼마 가지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, 순서에 의해서. 여기는 김명아 씨밖에 없는데, 또 뭐 다른 데서 세금 관계나 이런 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이 7월 25일 날 다시 한다고 하니까,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유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1억 7천을 인수하고도, 그죠? 플러스, 지금 같은 경우 1억 7천 플러스 8천 하면 2억 5천이 넘잖아요. 뭐 의미가 있습니까? 계속해서 유찰이 거듭되겠다, 그죠?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말소기준 등기라는 거,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착각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전세권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잖아요. 예, 될 수 있습니다.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 거죠.
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은 배당 요구 신청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전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.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.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아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사고 난 거네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가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